안녕하세요. 이게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원래 개강날인데 선생님도 못 뵙고 저 혼자 화면에다가 인사드리려니까 되게 쑥스럽긴 한데,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라면서 이제 문제풀이반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텀이 있었죠. 선생님들 그 전국 모의고사 이제 보시고 나서 전국 모의고사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수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복습 아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복습이 잘 되셨는지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은 10파트 먼저 들어가긴 하는데 앞에 이제 간단하게 문제풀이 과정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10파트 프린트 하신 분들은 직강이실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보시기 때문에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인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신 다음에, 인강 들으시는 것처럼 직강 선생님들도 보충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하고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문제풀이 과정 안내 먼저 드릴게요. 자, 저희 오늘 7월 9일 개강인데, 개강은 원래는 10시부터 지금 저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하루 정도 이제 뒤늦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그 강의를 오전 강의를 하고 따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 정도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악화가 돼서 인강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이제 현장에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현장에 오시는 직강 선생님들은 A형하고 B형을 시험을 봐요. 뭐 시험 영역은 당연히 이번 주 나간 영역에 한정을 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보통은 90분짜리지만 90분 정도까지 시험 시간 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영역도 한정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70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A형을 현장에서 이제 그 OMR 실제 종이는 아니고요. 복사지에다 이제 풀어서 직접 송글씨를 써본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쉬고 나서 또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B형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점심 드시고, 그날 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날 해설을 드려요. 그래서 해설이 지금 보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해설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쉬시고 나서 또 식파트, 오늘 이제 프린트가 두 가지 나가거든요. 식영역 연습 문제 프린트가 나가고, 그 다음에 파트가 이제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렇게 연속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파트 연습 문제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진도 안 나간 식파트도 풀어오시고, 직강의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파트도 한 절반 정도로 풀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풀어오신 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해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답안지는 오늘은 식파트는 같이 답안지 드려요. 원래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반면에 파트는 답안지를 안 드려요. 파트는 다음 주에 오시면 그때 드려요. 답안지를 좀 늦게 드리는 걸 제가 계속 하는데도 안 풀어오시긴 하는데, 답안지를 미리 정말 드리면 정말 안 푸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문제풀이반을 왜 듣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각자 공부 스타일이 다르니까 좀 선택이 다를 수 있긴 해요.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하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제가 답지를 늦게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해설이 또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이론 과정이 아니고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를 풀면서 이론들을 다 같이 정리하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뭐 지금 A형, B형에다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한 50문제 가까이를 지금 해설을 하게 되거든요. 뭐 최소 40문제에서 50문제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문제에 대한 해설이 부족해요. 뭐 아니면 문제 해설 시간 더 늘려주세요. 그러면 뒤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뭐 앞에 이렇게 푸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가능할 수 있긴 한데 또 이제 실제 풀어보시는 그 연습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별도의 시간을 같이 직강 선생님들 위해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 오셔야 돼요.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갈 키들이 뭔가 정도 마인드 매핑 같은 거 하면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풀어본 자와 안 풀어본 자의 차이는 초수생이실 경우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의 본인의 개입이라고 하죠. 몰입 개입이 있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5시까지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 시간을 많이 못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이제 문제를 푸시고 오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은 보통 힘드신 게 아니에요.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풀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장시간 동안에 답지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온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학원에 와 계시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좀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설 시간이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혹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해요? 라고 이제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추가 해설은 더 같이 포함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준비 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은 이걸로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은 사실은 학원 강의에서 메꿔주기에는 지금은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메꾸는 건 선생님들이 하실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편차가 좀 있고 질문 중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는 그때 꼭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꼭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만 이제 그 문제풀이 연습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전 영역에 대한 이제 일종의 실전 문제인 거죠.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그 문제 해설과 그 다음 주 나갈 부분에 대한 진도가 진행이 돼요. 자, 일정은 이거는 이제 뭐 그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되는데 10파트하고 6파트가 가장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10파트, 6파트가 한 3주차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된 거는 채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채점이 들어가는 그 영역들이에요. 모든 영역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몇 개 영역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파트.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조리 전 혹은 뭐 조리에서는 한 그 전분 정도 내용까지 들어가겠죠. 조리 파트도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조리 나머지하고 파트 들어가면 아마 피복 재료 뭐 그 다음에 세탁까지 들어갈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통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오전에는 이제 10파트 첫 번째 영역에 대한 아까 봤던 두 AB형의 이제 실전형 그런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첫 주는 제가 채점을 안 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연습 문제를 풀 때 하고 AB형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풀 때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특히 이제 현장에 와서 푸시는 분들은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인강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시간을 뭐 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뭐 70분 뭐 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한 60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한정을 해서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제가 연습 문제도 안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학습 방법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때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의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제가 많이 듣죠. 그러면서 이런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절대적으로 뭐 제 학습 방법을 강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는 자원에서 최대 효과를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문제풀이 그다음에 뭐 채점 해본 경험이 많아.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 말고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풀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연습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0파트 전체를 그 실전 모의고사처럼 만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셋째 주에 가서는 이제 식은 전체, 식 2만 볼 건 아니에요. 식은 어차피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 전체하고 지난 그 전주에 나갔던 파트 하나 해서 식의가 합쳐져 있는 걸로 해서 모의고사를 실전형 모의고사를 볼 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걷어다가 채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할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채점 받아서 피드백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 소비, 마지막에 교육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4번의 채점이 들어가요. 이거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문제만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 문제 만들고 다시 그걸 채점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해드리고 나면 저도 선생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훨씬 파악하기 쉽고, 두 번째는 채점을 받아봐야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답안을 쓸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해요. 선생님들 그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기록지 쓰시죠. 그래서 나는 많이 안 먹어요라고 하는데 하루치 적고 나면은 탄수화물 중독인 경우도 많고, 뭐 폭식인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 경우도 있고, 특정 식품만 집중해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보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점은 어떤 식으로 받느냐? 뭐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그때그때 저한테 이제 주시게 돼요. 그래서 A형 보고 나면 A형 수거해 가요. A형 보고 나서 저 못 썼어요 하고 이제 그 뒤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수거하는 날 맞춰서 A형 보고 나면 A형 수거하고 B형 보고 나면 B형 수거를 해요. 그래서 뒤늦게 주시거나 그런 건 안 돼요. 제가 이제 물리적 시간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결정을 해 놓으세요. 뭐 토요일 오전이든 뭐 일요일 오전이든 뭐 가능하면 이게 매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점 주간은 조금 이제 그 중간에 한 번씩 쉬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이제 연속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난 이 시간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답안을 작성하고, 혹시 집에 이제 아이가 있거나 뭐 이제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해서 번거로우신 경우가 있더라도 딱 그 진짜 그 걸어 잠그고 그리고 꼭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시간을 이제 직강 선생님 제가 바로 그날 수거해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강인 경우에는 마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감을 안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참석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 실전 모의고사쯤 됐는데 문풀반에 있는 거 채점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불가능해요. 제가 하나라서 그래요. 불가능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꼭 마감 전에 제가 마감 날짜에 말씀드릴 거예요. 마감 전에 그 스캔을 하거나, 요즘엔 또 이렇게 찍으면 스캔되는 것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주세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방법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온오프, 그러니까 온라인 선생님하고 오프라인 선생님들 채점지 받아다가 같이 이렇게 채점을 해요. 문항별로 저도 똑같이 채점을 해요. 합계는 안 내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합계하고 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개별 답안지마다 2점짜리 몇 점 이렇게 표시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로드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할 때 이미 그 모의고사 지에 대한 해설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뭐가 많이 틀리셨다, 뭐가 실수가 많다, 어느 부분을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저희 일정상 마지막 주가 8주차가 그 다음 주에 수업이 없어요. 네,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해설하고 채점지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피드백이 더 필요하면 제가 뭐 이제 간단하게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뭐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론 원 같은 경우 그날 직강이 진행이 된다면은 직강 선생님들은 모의고사 때 못 오신다 그러면 제 스캔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의고사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때 오실 수 있으면은 현장에서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 제가 뭐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4점이면 몇 점이다,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 이렇게 해설할 때 어디 배점이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채점을 받지 않는 선생님들도 자가 채점은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나는 이걸 맞는다고 채점을 했는데 저는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은 틀리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해 라고 채점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출제자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점 과정으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세모라든가 뭐 제가 잘하는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막 넣어요. 뭐 더 넣어야 될 거다. 뭐 특히 뭐 플러스 알파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게 더 필요할 거다. 이런 표시들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알파를 채우거나 부족한 걸 넣거나 뭐 세모 표시면은 뭘 바꾸거나 이러면서 본인들의 답을 정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드린 문제하고 답지를 외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답지를 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답안이라는 거는 그 문제에는 딱 맞는 답인데 다른 문제가 되면 다른 답안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돈된 답안을 한번 샘플을 보거나 혹은 이렇게 쓰는 방식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연습용은 괜찮은데 그것만 외워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어떤 문제가 어느 방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채점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그래서 3주차, 5주차, 3, 5, 6 또 중간중간 한 번씩 쉬고 나서 8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마감일은 저희들이 수요일,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 문제는 아마 강의는 바로 업로드가 안 되더라도 자료는 바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만 프린트하고 답지 작성하시면 돼요. 마감은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24시. 네. 마감일을 드리는 건 말씀드렸지만 마감을 안 드리면 제가 8주차 채점에 갑자기 3주차 거 해주세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직강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 채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난 채점 받는 과정이니까 11월 달 가서도 부탁을 할 수 있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직강 일정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셔야만 채점이 되고 나중에 해주세요라고 업로드 하셔도 전 채점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좋은 문제를 잘 만들어서 선생님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마감날을 지켜주셔야 돼요. 마감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거는 어디다 올리나요? 그러면은 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이 언제 열리는지, 게시판에 어떤 식으로 그 채점지를 올리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미리 숙지하셔야 할 사항이니까 잘 모르시면 학원에 꼭 연락을 하셔서 잘 올라갔냐, 이렇게 올리는 거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른 날에 추가 채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날짜를 지켜주세요. 토요일 날 24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첨삭 게시판, 채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답지를 쓰실 때부터 그냥 쓰시지 마시고 꼭 본인 시간을 한정을 꼭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시간을 이제 실전 상태로 가게 되면 전체 영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90분 정도를 잡지만 지금 여기선 제가 영역 한정이니까 시간 조금 더 줄여주시고 좀 압박감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 게 실제 그 시험 현장에 가게 되면은 주변의 공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뭐 공기에 무슨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달라요. 그 상황이 어떤 분은 오히려 긴장감을 더 일으켜서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굉장히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 상황들을 꼭 언제나 그 본인에게 만들어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한정을 하셔서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시고 시전 같지는 않지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는 손으로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한글 파일 보내지 마세요. 저 한글 파일 안 받아요. 다른 전공 선생님들은 첨삭을 하기 좋거든요. 한글 파일 주시면 거기다 이게 뭐 이렇게 타자 치면 돼요. 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꽤 있으세요. 근데 저는 타자 치는 것과 손 쓰기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꼭 손으로 쓰시고 제가 그거 프린트해서 또 보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파일 주지 마시고 꼭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쓰시고 이렇게 아까처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내는 것들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파일 안 돼요. 한글 파일 주지 마세요. 저는 연습이에요. 저희 실전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실전처럼 연습하실 거면 뭐 답안지마다 이름을 적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으시죠? 네, 가능하면은 모든 페이지 적어주세요. 네, 나중에 가면은 글씨가 비슷한데 이렇게 제가 A형이면은 뭐 A형 첫 번째 답안지 다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그 이름을 안 쓰신 분들은 이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섞일 때가 있어요. 제가 문항별 채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름 같은 거 꼭 적어주시고, 다 하시고 나면 스캔이나 스캔앱을 이용을 하시는데 업로드를 지금 게시판에 올리시기 전에 출력본을 한번 뽑아보세요. 새카맣게 나오시는 분 계세요. 새카맣게 나오면 제가 일단 글씨를 못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고 다시 이걸 스캔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거 했을 때 안 보여요. 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새까맣게 나오면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임용고 채점을 할 때는 원본에 안 해요. 그 원본을 프린트를 해서 이제 세부를 프린트해서 채점자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원본에서는 잘 보일 것 같지만 내가 이거를 프린트했을 때 혹시 흐리거나 글자가 이상하거나 이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쓰신 분 오셔가지고 이게 기억이에요? 이게 리을이에요? 이거 연결한 거예요? 이게 잘 뭐지요? 라고 안 물어봐요. 안 보이면 그냥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본인의 글씨체를 한번 이렇게 인쇄본으로 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로드가 잘 되게 또 출력했을 때 알아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거 너무 출력본이 이상하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방법을 이제 바꿔보시면 그것도 괜찮으세요. 하여튼 스캔 앱들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채점 게시판에 올리는 것만 다시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잘 지켜서 채점 받으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7, 8월 2달이죠. 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영역별로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복습을 하시고 아마 복습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복습이 아니라 그냥 진도 나가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경역을 들었어야 하는데 다른 거 앞에 뭐 하다가 아니면 늦게 시작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3달에 몰려서 한 6개월치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나갔는데 2가지 영역을 못 나갔어요. 그러면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문제풀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살짝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실 수는 있어요. 전 시간을 다 내서 공부를 하실 경우에는요. 근데 일단 6개월 정도 전공을 충분히 하셨다 생각하면은 복습을 하시고 자료화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료하라 그러면은 서브노트라 생각하시는데 서브노트를 이미 만드셨어야 되고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요. 제가 그때 12월 강의 때 말씀드렸죠. 서브노트 파가 있고 아닌 파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맞다가 아니에요. 근데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은 그때 이제 최종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이점이 있지만 이걸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진즉에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건 조금 줄여놓고 싶어. 10파트 전체가 아니다. 10파트에서 뭐만 조금 난 줄였으면 이렇게 압축해 놓으면은 10파트도 우리가 보통 한 3개 정도 파트가 되잖아요. 그 파트 중에 한 파트 정도는 압축된 자료가 있어서 그것만 보면 좋겠어. 그러신 거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서브노트가 아니라 부분적인 서브노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여러 책 자료 보는 것보다 한 권만 봐. 뭐 학원 자료든지 좋아하는 전공서, 그러니까 잘 보게 된 전공서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 다 옮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진짜 핵심이 되는 것들. 이거 여러 개 이렇게 6월 달까지는 여기저기 다 펼쳐놓는 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보고 하는데 7월부터는 그것들을 다 수렴을 하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키가 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핵심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해볼 만한 것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치를 전체를 한번 2달 안에 보는 연습들, 보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주시고 방대하게 풀어놓으셨으면 핵심만요.
나 이게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이것도 중요한 거 저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욕심을 조금 버리실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핵심이 아직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해요. 찬찬히 한번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6개월치 정도를 뭘 보고 뭘 빼고 뭐가 핵심이고 뭐 등등을 한번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은 버릴 거 가질 거 정돈이 돼요. 그러고 나면 정돈이 되고 나면 이제 구멍들이 있죠. 뭐 여전히 구멍이 많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기출 안 하셨으면 꼭 기출하세요. 기출 당연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난 당연히 한다는 생각을 반대야 뭐 이러면서 안 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아무리 기출문제가 최근에 나와서 그 주제를 빠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래도 한 30~40%는 반복이 많아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그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기출 보시고 기출 보셨던 분들도 내가 이거 다 봤는데 혹시 빼먹은 거 없나 한번 쑥 이렇게 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공서 중에 꼭 봐야 할 중요 전공서가 있는데 못 봤다예요. 못 봤으면 그 통째로 한 권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몇 개. 그리고 이미 본 전공서들은 여기서 지금 복습을 하셨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집중과 이완의 연습은 시험이 이제 실제 그 3교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한 시간 반 정도 확 집중했다가 쉬었다가 집중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실 때는 뭐 이렇게 한 서너 시간씩 쭉 공부를 하실 텐데 그거 말고 시험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집중과 이완을 하는 근데 그게 약간 시리즈처럼 되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실제 현장 갔을 때 1교시는 엄청 긴장하고 뭐 3교시는 엄청 진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조금 실제 시험 상황에 적합하도록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초수 선생님이실 때가 조금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꽤 강렬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시험 앞두고 한 달 정도만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 이제 임고를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낯설어서 조금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올빼미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2~3시까지 공부하시고 아침에 한 뭐 10시나 뭐 이렇게 일어나시고 연예인 스타일인가요? 네. 그러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시험 볼 땐 치명적이더라고요. 그 수면 습관을 바뀌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8시까지는 가야 하니까 뭐 시험 보시는 지역들 다르긴 하겠지만 한 6시 정도부터 일어나 계시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학교 그 시험 현장 가서 9시부터 보는데 그게 익숙치 않으면 1교시가 굉장히 상태가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혹시 수면 습관이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일 때는 조금씩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조금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그래도 9시에는 맑은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본인을 체크를 하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과 이완을 연습해 주시고요. 당연히 학습 시간 훨씬 더 많이 늘죠. 많이 느는데 그때도 막 진을 다 빼고 뭐 너무 많이 늘어져 있고 이러시면 안 좋으니까 그런 컨트롤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것까지 스케줄링을 제가 해드릴 건 아니긴 하는데 그럼 이제 영역별로 공부를 하고 뭐 핵심 정리도 하고 뭐 빠진 것들도 연습하고 하려면 도대체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보신 분들은 잘 하시는 그냥 스케줄링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각 영역별로 기출을 안 보셨으면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미 보셨으면 다시 한 번 정도 봐주세요. 기출만 보는 건 안 되지만 기출은 이제 내가 봤었는데 놓치면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봤던 것들 이렇게 뚝뚝뚝뚝 보고 맞아 요 내용에 요게 있었는데 내가 못 봤지라고 하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셈 쳐서 영역별로 한 번씩 확인하는데 이미 키를 뽑아 놓으셨으면
이제 기출 구조화 강의가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킥뽑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공 과정도 그렇고 기출 구조화 강의도 그렇고 마인드맵을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구조화가 틀리긴 하겠지만 난 그걸로 그냥 후후후 한번 보는 게 편해. 그러시면 그걸로 쓰셔도 괜찮고 스터디나 개인적으로 따로 만드신 게 있으면 쭉쭉쭉 보면서 이거 뭐였지? 그러면 딱 그때만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리하시거나 기출 구조화를 이제 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구조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 없어요. 네. 당연히 기출은 지나간 문제니까요. 그걸 지금 구조화라는 게 아니라 해놓은 걸 재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구조화를 했다가 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저도 가끔씩 기출 문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안 보면요. 그 다음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한번 또 보세요. 당연히 봐야 하는데 연습을 안 하고 와서 연습 문제 풀거나 연습을 안 하고 와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 생각보다 이게 학원에서 보는 문제라 할지라도 틀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쫙 이렇게 동그라미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4점 딱 드리면 기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참 뭐라고 사람 마음이 달라요. 가능하면 열심히 연습해서 맞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 잘 해주시면 돼요. 뭐 마인드맵 이론 과정 했던 거 그거 쓰셔도 되고 뭐 서브노트 쓰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그 해놓은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치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조차 할 시간이 없으면 키만 뽑으셔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여유가 있어. 그럼 아까 말한 전공서 못 본 거 본다든가 부족한 영역들 복습한다든가 한국사는 다 따셨을 것 같지만 못 따셔도 빨리 따시고 교육학 전공하다 보니까 교육학을 못해서 그럼 또 교육학 하시고 다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되면 오늘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되면은 식 파트 1을 제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봐요. 그날 채점 안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선생님들 본 데다 선생님들 채점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평가한 걸 갖고 그날 정리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 A형, B형 해서 저희가 23문제죠. 23문제 중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영양부터 해서 이렇게 몇 개 보면 난 비타민이 꼭 문제야. 나는 꼭 무기질이 문제야. 나는 에너지 대사를 모르겠어. 난 질병을 모르겠어. 이런 게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날 꼭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미 식파트 1을 공부하시려고 이번 주 내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보기 전까지 하시겠죠. 그러니까 해놓은 양이 있어요. 해놓은 양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채워 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정리를 해주세요. 그날 정리하시고 나서 뭐 토요일, 일요일 언제 휴식을 하실지, 하루 다 휴식하실지, 뭐 오전만, 오후만 하실지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직강 선생님들은 보통은 토요일 날 오전 정도는 쉬시더라고요. 예, 여기 오셔가지고 시험 문제 풀고 기분 좋게 다 채점 잘 맞고 가면 좋은데 별로 아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고 이러실 때가 있어서 토요일날 오전 정도나 뭐 토요일날 정도 쉬시긴 하는데 어쨌든 복습은 금요일날 꼭 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일요일날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하고 원이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파트에 대해서 기출도 확인하고 정리 자료 같은 거 확인을 해주세요. 뭐 이게 하루에 끝나실 수도 있고 하루에 못 끝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기출 확인하는 거는 사실은 얼마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기출 확인하시고 이제 내용 정리를 마저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월요일 날에 뭐 못 하셨던 두 번째 정리 자료 하는 부분들이 모자랐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두 번째 거 더 하시고 이제 월요일쯤에는 그 앞에 그 정리했으니까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연습 문제 드렸으니까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뭐 답지도 있으니까 맞는지 한번 채점해보고 뭐 그럼 또 조금 더 복습할 것들이 생기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유 시간이 있으면 관련된 전공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식 파트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부족한 파트를 하시지 상관없으세요. 선생님이 스케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기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시험 금요일 날 평가가 있으니까 화수목 정도를 전공을 할 거야. 이때 전공을 하고 일요일하고 뭐 여기는 뭐 교육학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오전에 교육학을 하고 오후에 전공을 할 거야. 이건 선생님 스케줄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저는 이제 샘플이에요. 이렇게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스케줄링을 잡아 놓으시면 앞에 한 3가지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기출 한번 확 보고 내가 정리한 자료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제 2달 동안 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